1900포인트대 안착이 정말 쉽지 않은 흐름입니다. 관망해야 될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철중 연구원 함께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YG엔터 청약 경쟁률 560대 1입니다. YG엔터 공모에 올해 최대인 3조 6천억 원의 자금이 몰렸습니다. 엔터주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4위 키워드는 유가 100달러 육박입니다. WTI 12월 인더분 기준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정유주와 화학주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3위 키워드는 한미 FTA ISD 논의입니다. 한미 FTA 국회 비준 시 ISD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비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유가가 드디어 WTI 12월 인더분 기준으로 100달러 육박을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저항대 왔다 얘기도 있고, 장기적으로 유가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유화학주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정유주, 화학주,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해서도 저희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업종입니다. 김철중 연구원께서는 정유주, 화학주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오늘 장 초반에 강세가 나타나다가 지금은 거의 보합권 정도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WTI가 100달러를 넘어서 빠르게 슈팅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유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계절적 수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난방유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인데, 사실 난방유의 대체제로 꼽힐 수 있는 천연가스는 공급이 과잉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난방유 가격 인상이 휘발유 가격 인상이나 여타 원유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정도로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WTI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그게 Q3 기대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Q3를 많은 전문가분들이 2012년 1월 FOMC에서는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충분히 물가도 낮아지고 있어서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야 할지라도 원유 가격이 얼마나 더 슈팅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WTI가 100불에서 110불이나 120불이 빠르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게 조금 더 맞는 시점이 아닌가. 원유 가격이 조금 더 강하게 슈팅할 수 있고, 미국 경제가 정말 빠르게 회복하면서 휘발유 가격도 그렇고 여타 가격 상승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믿는 투자자라면 지금에서도 정유화학주가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고, 워낙 밸류에이션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수는 있겠지만, 원자재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감이 없고 글로벌 경제 성장, 특히 계절적 수요도 부족한 이 시점에서 그 원유 가격은 절대 120불, 130불까지 빠르게 못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대로 정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하시고 트레이딩 정도에서 멈추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절적인 요인에 의한 유가 상승 요인은 크지 않다고 보셨고, 오히려 이제 3차 양자거나 더 나가서 보면 이제 경기 회복 기대감인데요. 역시 김철중 연구원께서는 이제 트레이딩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 유가가 적극적으로 상승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면 경기 회복을 일단 확인한 후 이런 업종들은 좀 접근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계시네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휘발유 가격이나 원유 가격이 다시 재차 상승하려고 한다고 하면 최소한 물가가 한 차례 안정되고 난 다음 3월이나 4월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2008년에 WTI가 고점을 찍던 당시에도 5월, 6월 정도였는데요. 결국 그건 드라이빙 시즌의 계절적 수요랑 맞물리고 투기적 수요나 투기적 거래가 맞물리면서 나타난 이상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뭐 겨울에 그런 국방부가 겨울인 시점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리고 계속 그 정유화학 업종에 대한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렇게 공격적으로 베팅할 만한 시점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유가가 $100, 배럴당 $100 온 상황에서 뭐 정유주, 화학주, 당장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한미 FTA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뭐 그 선 비준 그리고 곧바로 ISD 재협상에 들어간다 이렇게 뭐 대통령께서 밝혔는데 상황은 뭐 그전이랑 거의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학년 위원께서는 그전부터 FTA가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지금 어떻게 뭐 진행이 될지는 알 수 없겠지만 시나리오별로 이제 대응 전략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이런 논의를 하기 앞서서요. FTA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도, 실천자분의 선호도는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투자자의 관점에서 정말 어떻게 어떤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이 점에 관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뭐 ISD에 대한 논란, 저자세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은 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겠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통과가 비준안이 통과되고 안 통과되고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비준안이 여당의 입장대로 통과되면은요, 이것은 어떤 형식의 통과가 되건 상관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 후진성 이런 거 다 논외로 치고요. 어떤 경우에도 만약에 통과되면 시장 전체적으로는 분명히 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관련은 분명히 호재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대해서 일부에서 이제 자동차를 또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재협상을 통해서 많이 양보했기 때문에 미국 자동차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올 것이다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외국과는 상용차 같은 건 좀 몇 년 늦추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미국 자동차 아무리 많이 팔리더라도요, 우리나라에서 훨씬 더 많은 차를 팔기 때문에 수입량이 더 늘어난다 이런 우려는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자동차 및 자동차 관련주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는 막연한 기대감이 많은데요. 저는 일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같이 항상 움직이는 것들은 큰 수혜를 보기에는 오히려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보다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약간 벗어나 있으면서도 해외 메이커들의 인정을 많이 받는 것들이죠. 대표적인 것이 만도 같은 경우인데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겠고요. 그다음은 타이어 주식입니다. 타이어는 요즘 보면 미쉐린 때문에 문제 많은데요. 어찌됐건 한국 타이어, 넥센 타이어 이런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반대되는 경우죠. 이제 비준안이 정부 여당대로 다음 주까지 안 되면 1월 1일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이고요. 이제 12월 되면 이제 예산안도 급한데 지금 FTA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라고 많이들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FTA안이 만약 비준안이 부결되면은요, 어떤 경우에도 시장에서는 대형 악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계속 악재 요인에는 물론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해외 글로벌 요인도 있지만 분명히 FTA에 대한 지금 비준안이 지연되고 있고 안 될 가능성도 분명히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요. 일단은 외국인 투자가의 신뢰성에는 상당히 금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국 시장의 신뢰감 하락은 불가피하다 봅니다. 외국인의 전방위적인 매도 압박이 일정 부분 실망감에 통한 매물 압박은 상당히 거세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저는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시각을 주식시장으로 국한시켜서 보면은 비준안 통과될 경우에는 만도라든지 타이어주 이런 자동차 관련주들이 모멘텀이 될 것이고 만약에 통과되지 못할 경우에는 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삼성 비메모리 투자 확대입니다. 삼성그룹에서 비메모리 투자, 전문 인력 채용을 올해보다 내년 2배로 늘린다고 하고 비메모리 쪽 투자 규모만 7조 원에서 8조 원, 상당히 대규모 투자입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의 의료기기 업체인 넥서스도 인수한다고 하고 삼성전자 상당히 좀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학영 의원께서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애플과의 소송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스마트폰의 진입이 한 발 늦은 거 아닙니까? 블랙베리라든가 지금 림이라든가 애플에 비해서 많이 늦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모바일 운영 체계에서도요, 실제로 바다라는 독자적인 플랫폼을 갖고 있지만 크게 뭐 성공한 적은 없죠. 물론 내년에 또 투자 많이 한다고 하지만은요. 애플에서 운영하는 iOS 그리고 안드로이드 체제 구글에서 하고 있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모바일 윈도우 이런 쪽에 비해서 OS를 제대로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소송전에서도 크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물론 최근에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미국 뉴스나 한국 뉴스 보더라도요. 애플과의 소송전에서 조금 유리한 구조를 차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소송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글로벌 리더로서 삼성전자의 중요성이 이런 시스템에 대한 인식을 늘어나는 것, 인식을 확고히 갖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의 큰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마찬가지죠. 지수가 올라갈 때 떨어질 때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만약 지수가 지금부터 만약 올라가면은요, 그것은 분명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특히 IT에 대한 글로벌 경기에 대한 기대감일 것이고요. 특히 이번 달 말에 나오는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IT 기기가 얼마나 많이 팔렸냐에 대해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지수가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의 지수 대비 초과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요. 반대로 지수가 떨어지면 아마 지수 정도 떨어지지 않겠냐고 보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위로 가건 아래로 가건 지수 대비에 떠는 만큼은 같이 떨어질 각오를 하신다 그러면 리스크는 똑같은 것이고요.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간단한 생각하면 삼성전자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부각 가능성이 지금 고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삼성전자를 빼놓고 주식 투자하기 쉽지 않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언제라도 지금 포트의 한 20% 정도는 매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학영 의원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나는 삼성전자다. 이 한마디로 그냥 정리를 해주셨는데, 시장 대비 여전히 초과 수익률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된 뉴욕 증시 보면은 재미있는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강보합으로 마감됐는데, 나스닥 지수는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이끈 종목들 살펴보니까, 초저가격 태블릿 PC 잘 팔리고 있는 아마존이라든지, 버핏이 투자한다고 얘기한 IBM,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헤지펀드에서 좀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시장을 끌어올렸는데, 김철중 연구원께서는 글쎄요, 나스닥 상승 좀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지요? 그리고 국내 IT 업체들 전망도 같이 좀 덧붙여 주십시오. 네. 사실 저는 선진국 수요가 주춤한 상황에서 IT 시장 자체가 성장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2012년에도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모바일 테마는 2012년에도 연장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빠르게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는 시기가 스마트폰 점유율이 10%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40%대인데요. 사실 아시아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제 아시아가 10%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시아가 10%에서 40%까지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모바일 관련 수요는 충분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존이나 애플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IBM의 좀 특이한 포트폴리오입니다. 사실 IBM은 CPU 생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조금 포기하면서 개인용 PC 생산 쪽을 포기하면서 오히려 B2B, 그러니까 기업을 상대로 컨설팅을 하는 걸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되게 강점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워렌 버핏이 주식을 5.5%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IBM이 잘하는 건 경기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사람도 더 고용하기 힘들고 투자도 더 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IBM 주가가 이번 년에도 20% 이상 상승을 했는데 그렇게 IBM이 좋았던 건 결국은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2012년은 IBM처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IT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장 점유율,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모바일 업종이 좀 강세가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100만 원을 넘어서 조금 더 슈팅할 수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IT 전반적으로 경기는 불투명하지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 그리고 수요가 뒷받침되는 모바일 부분, 이런 쪽으로 좀 북한에서 접근하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설입니다. 정말 난데없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신용등급 강등설, 진위 여부는 좀 알 수가 없고요. 근데 이제 오늘 뉴욕 증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다시 7%를 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쪽 그 경제 지표가 비교적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뉴욕 증시는 오히려 상승을 했는데요. 김철중 연구원께서는 글쎄요, 이제 유로존 악재 악재에 좀 둔감해졌다고 그래야 되나? 좀 이런 흐름을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미국적 경제가 그 지표들이 실제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좀 앞서간다고 보시나요? 네. 저희 요새 한국투자증권 내부적으로도 연간 전망을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정리해보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은 방향성 자체가 2012년에 달라질 것 같습니다. 유로존 국가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1.7%, 1.8% 성장하다가 오히려 2012년에는 재정 긴축이나 유동성 긴축, 그러니까 은행의 자산 디레버리지 때문에 0.8%로 그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1.8% 정도 성장을 하지만 2012년에는 2.2%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 경기는 경착륙을 거치지 않고 2012년에 성장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유럽은 2012년에도 경기가 불투명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유럽 관련 뉴스는 2012년에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고요. 오늘 사실 한국 증시가 하락세를 나타나기 시작한 게 홍콩 증시가 개장하면서 하락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홍콩 증시가 10시 반에 개장을 합니다. 홍콩 증시가 10시 반에 개장을 하면서 급전직하하면서 하락하기 시작했고 한국 증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그게 정말로 프랑스가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직 저희 정보로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건 홍콩에서 주식을 파는 흐름이 나타나면 한국 증시도 그렇게 좋지 않다. 홍콩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 유동성, 달러 유동성을 대표하는 증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측면에서 봤을 때 홍콩 증시가 급락하는 걸 채취하시는 투자자라면 웬만하면 주식을 단기적으로 매도하는 게 좋다. 그런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머 자체는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오늘 개장 초에 시장이 상승하면서 또 환율은 상승하는데 시장은 상승하고 외국인은 또 현물은 주식을 사고 있고 선물 쪽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고 좀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요. 이학영 위원께서는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외국인이 사는 것 이해 자체가 적극적인 이해가 저도 자신은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환율이 불안한다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유로화의 약세가 이어졌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환율도 불안한 시장에서요. 외국인의 구조적, 즉 추세적인 순매수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유럽에서의 문제가 있었지만은요. 결국 미국 시장에 제가 이제 봤을 때는 뉴욕 시장이 마감하기 전까지는요. 이탈리아의 어떤 신임 내각 구성이 좀 지연됐었는데요. 장 마감 후에는 결국 이제 잘 돼갔고요. 수요일까지 신임 내각 구성이 완료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시장은 크게 미국, 유럽의 그런 악재가 미국에서는 반영이 좀 덜 됐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관점은 앞서 김철수 연구도 얘기하셨지만 시장은 기대감에 지금 미국 시장은 살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IT도 마찬가지, 모바일 기기도 마찬가지.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 시장은 이번 할러데이 쇼핑 시즌이죠.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11월 25일부터 시작하는데요. 그때 이후에 잘 팔릴 것 같다는 기대감에 지금 들떠 있는 거죠. 그런 식의 반등 어떤 논리가 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이후에는 즉 11월 마지막 주차 가면 제가 11월 초에 전망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확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있을 겁니다. 그럼 타익치라는 물량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쭉 더 갈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시장에 어떤 그 11월 말에 변곡점이 분명히 다시 한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수치 같은 것들이 명확히 좀 확인돼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 보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아마존 잠시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마존에 가서 잠깐 말씀드리면 킨들파이어 여러분 아실 텐데요. 태블릿 PC가 이제 출시해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가 시작됐는데 엄청나게 잘 팔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의 경쟁자라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의 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생각해볼 문제죠. 지금 가격을 뭐 $99, $150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원가 이하로 파는 거거든요. 지금 아마존 킨들파이어는. 왜냐하면 아마존은 아시다시피 책이라는 어떤 컨텐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책을 판매를 통해서 충분히 싸게 주더라도 원가 이하로 주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그런 정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기업 입장에서 부러우는 것이죠. 원가 이하로 팔겠다는 거니까요. 아마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팔릴 거라는 기대감이 오늘 주가의 좀 반등 요인이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뭐 미국 증시 기대감은 높지만 11월 말 이후에는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